육군의 첨단 전투 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드론봇 페스티벌이 양주에서 열렸습니다. 양주시는 페스티벌을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한편 드론 산업 유치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임기 내에 이루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시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을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에는 동두천시 인구를 넘어서는 1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정부 지역 내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사업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3 아미 타이거 드론봇 페스티벌이 양주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드론봇 등 육군의 첨단 전투 장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양주시는 페스티벌을 지역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한편 나아가 드론 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하늘 위에서 드론이 적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무인 작전 차량을 동원한 한국군이 적을 섬멸합니다. 2023 아미 타이거 드론봇 페스티벌이 양주 가남리 비행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봇을 비롯한 군의 첨단 전투 장비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특히 전투 비행 시연과 특전사 강화 시범, 900대 이상의 드론을 동시에 날리는 기네스 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TV에서 볼 수만 있었던 거를 직접 볼 수 있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한테 좋은 경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특히 양주시는 드론 정책 TF팀을 신설하는 등 드론 산업을 지역 주력 사업으로 육성할 방침. 강수현 양주시장은 드론봇 페스티벌을 지역 드론 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을 양주시 서부권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인 드론 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드론봇 페스티벌. 축제는 오는 4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1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후석 행정 2부지사, 강성종 추진위 공동위원장 등 20명의 관계자와 위원이 참석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남부는 남부에 맞는, 북부는 북부에 맞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북부는 일자리가 풍성하고 활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곳, 누구나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접경지가 있는 북부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특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북부는 자연 환경이 무한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후 민관합동추진위는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듣고 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위원들의 의견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꿈이 비단 5개뿐이겠습니까? 10개, 20개, 30개, 50개, 100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 이루는 거는 제 임기를 넘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니까 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당겨서 선의의 대목까지 박아도 좋고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을 1일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에는 11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동두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기회조차 주어진 적이 없었다며 공공의료원 유치를 시작으로 동두천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미 완성돼 있는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재생병원을 활용할 경우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년 이내에 개원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여러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의정부 지역의 실태와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학교 폭력 문제 시의회에서 이미 제시를 한 바 있으십니다. 현재 의정부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정부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은 무려 27개나 됩니다. 청소년 인성교육과 부모교육, 학교 안전활동, 상담전화 117 등 다양한 방법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2022년도 기준 의정부 학교폭력 건수는 341건으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평균 건수보다 무려 156건, 8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많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으로밖에 볼 수 없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많은 사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컨트롤 타워지만 위초직 11명의 면면을 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의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 기준 의정부시 학교 전담 경찰관은 총 7명으로 1명이 담당하는 학교가 12개입니다. 하루에 한 학교씩 돈다고 해도 한 달에 고작 2번입니다.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방안들이 좀 더해져야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경찰관은 어려워하는 만큼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에 이어 12월에는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학교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민호 도의원입니다. 예, 이제 곧 제 임기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이 지역구의 시민들께 도의원으로서 반드시 존재감 있는 도의원이 되어서 우리 양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또 양주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국민의힘 대표단에 합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정말 정신없는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또 공약했던 여러 공약들, 시민들과 약속들 최대한 또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다른 의원님들, 또 우리 시의 시장님, 또 도의 도지사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양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LH가 광정면 가남리와 광성리 일대에 주택 8,661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됐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양주시의회는 해당 지역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경작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은 LH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공익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수익만 추구하는 건 공기업의 바람직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경기도, LH 등 유관기관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 전환 방향과 분산 에너지 역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의 성공적 저탄소 연료 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과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 의원은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을 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